작년 7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 중에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은 개인 유사법인으로 보고,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은 배당을 하지 않아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주에게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 해서 자기 자본이 500억 원 이상인 일반 법인과 상호 출자 제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 20%의 추가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 것입니다. 개인 유사법인들이 법인을 개인사업자처럼 운영하면서 조세를 회피한다는 게 그 이유였죠. 정부가 지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금은 없이 서류상으로만 미처분 이익위험이 쌓이는데 왜 세금 폭탄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법인이라면 매년 배당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 소득세도 징수하게 되는데, 개인 유사법인들은 배당을 하지 않고 발생한 이익을 대부분 미처분 이익위험으로 쌓아놓고만 있으니, 정부는 미처분 이익위험을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배당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이러한 발상을 한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죠.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는 달리 이익이 났다고 해서 바로 그게 현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닌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조항은 중소기업 단체들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되지 않고 보류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현금 유동성이 없다고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결코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가세나 법인세도 수금이 안 되었다고 세금 납부를 밀어주는 경우는 없듯이, 미처분 이익위험도 현금이 없다고 역시 세금 부과를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처분 이익위험이 많이 쌓여있다면 세금 폭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세무당국은 미처분 이익위험을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시각과 관계가 없더라도 미처분 이익위험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실제 통장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간에 회사를 승계하거나 양도하거나 폐업 청산하는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위험에 대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자녀 등에게 승계 시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이고요. 타인이나 직원에게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청산 시에는 청산소득세, 즉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상속증여세나 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금 폭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고 종합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49.5%입니다. 거기에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한다면 60%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이 양도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현재는 단일세율로 과세표준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21.5%가 적용되는데요. 21.5%도 낮은 세율은 아니지만, 정부가 언제 또 주식의 양도소득세율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미처분 이익위험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업력이 쌓이면서 현금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의 급여 인상은 물론 지속적인 분산배당을 실시함으로써 미처분 이익위험을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서 이익소각이나 감자와 같은 주식 소각 등을 통한 미처분 이익위험 환원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익이용을 다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임원 퇴직 소득을 통해서 저율의 세금을 적용받으면서 미처분 이익이용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상법상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서 정관 변경 등은 미리 해 놓으셔야 하겠죠. 이상으로 미처분 이익이용은 현금이 있든 없든 많이 쌓여 있으면 세금 폭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남겨드린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시거나 요청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